네, 2020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검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순진한 검찰, 순진한 검찰에게 던지는 저희 의견입니다. 양심과 우려로 법치를 할 수 있다고 정녕 믿는 것인가? 제 질문입니다. 상대는 사상으로 무장한 정치 구단인데 부재입니다. 조선일보가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요. 11월 25일 대검 감찰부가 같은 건물에 있는 바로 이웃 부서인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한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면서 어떤 수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재판부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건을 찾으려고 추가로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디지털 포렌식까지도 했는데 문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관련 의혹을 보강할 증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애초에 그런 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법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를 할 때 6가지 혐의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검찰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법원은 반사 사찰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근데 이 발부를 한 시점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2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부가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압수수색을 집행한 대검 감찰부가 사전에 추 장관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짜고 치는 고스톱. 네. 이 검찰 내부에 엄청난 수의 추미애 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원은 그 압수수색을 할 때, PC를 압수수색할 때 판사, 또 재판장, 또 법원에 우리법 연구회가 있으니까 우리법, 또 가족, 그런 키워드만 넣어서, 그래서 나온 그 키워드에 걸려지는 문건이 있으면 그것만 압수수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들이 가가지고 포렌식을 했으나 별다른 문건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비슷한 문건이 더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추미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했으나 허탕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찰 이야기하는데, 불법이든 뭐든 사찰이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찰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로 규정한 죄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하는데, 뭐 강요죄도 적용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직권남용을 죄를 적용하려면은 여러 차례 그걸 하게 했다, 사찰을 하게 했다, 또 뭘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 차례 반복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나온 게 없으면 사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은 실패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눈을 껌뻑껌뻑 할까요? 윙크할 겁니다, 윙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이들은, 집행한 지휘관이라고 할까요? 이들은 대검감찰부의 허정수 감찰상과장, 또 감찰부의 오미경 연구관이었습니다. 여성인 모양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법무부에 있는 심재철 검찰국장, 또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노출을 했답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PC를 조사하는 동안에 중간중간 전화통화를 했는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그걸 지켜본 관계자들은 전화통화에서 흘러나오는 박은정 담당관의 목소리를 들었고, 뭐 자기네끼리 원래 같은 식구들이니까 목소리를 알 수도 있죠. 또 허 과장의 휴대전화에서는 신 국장이 전화를 걸어오게 되면은, 저희도 왜 전화 딱 들면은 이 발신자 이름 뜨잖아요. 제가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그런 게 뜨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압수를 한 두 사람은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다. 예. 이걸 보게 되면 검사들이라는 건 단독관청인데, 기자와도 단독으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시키는 대로 하면 까려면 까, 이렇게 되는 상명하복을 하는 월급쟁이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전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검찰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런 통화를 보게 되면 검찰국장이나 감찰 담당관,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대검 법무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불법 수사 지시다. 이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죠. 대검 감찰부 검사들은 자기가 압수수색하면서 막 발견되는 사실에 대해서 법무부에 알린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해당된다. 그리고 법무부 간부들은 수사에 개입했으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들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에피소드 있었네요. 대검감찰부 감찰상과 소속의 정태원 팀장은 이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해서 이 수색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감찰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아, 그러면 법무부랑 뭔가 오고 간 게 있네요. 이거를 지시로 보느냐, 그냥 이첩받았다라고 보느냐, 그거는 뭐 반밖에 안 남았다. 반이나 남았다. 그런 것처럼 뭐 보기 나름인데, 나쁘게 보면 저렇고 좋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압수수색 당일 대검감찰부는 검찰 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여 관련 보고를 했고, 추미애 장관한테 보고를 했네요.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상황을 물어오는 연락이 오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 아, 연락 주고 받았다고 시인했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다. 네, 별거 아니다. 그건 당신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한편 이제 오미경 연구관은 법무부 관계자는 통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태원 팀장이 배제권에 대해서는 검찰상과장이 정 팀장에게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본인이 불참하겠다고 해서 의사를 존중한 것이지 배제한 건 아니다. 예, 이거 참 아다르고 어다르네요. 네, 참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까? 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허벅지살 배우는 베니스의 상인인가요? 섹스피어인가요?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맞죠? 거기에 보면 피를 제외하고 넓적다리 살을 배워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명판결이라고 하는데 그게 명판결입니까? 궤변이지. 네,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무부 검찰국과 감찰 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와 통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든 한번 장본인들을 보겠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 지난 1월 달에 대검의 반부패 부장을 했죠. 그때 유재수 감찰 문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그렇게 주장했었죠. 그러다가 대검 간부 상가에 갔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라는 그런 면박을 받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추 장관이 취임한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직을 지내고 검찰국장이 되었습니다. 전북 완주가 고향이고요. 전주 동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보시는 대로 거쳤는데 제 눈에 띄는 보직은 대전 고검의 검사로 가 있었네요. 부장검사로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대전공항 간 거는 뭔가 좀 안 좋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법무부 대변인으로 화려하게 복귀했고 서울 남부지검 1차장이 되면서 드디어 차장검사로 복귀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역전을 맞은 거니까 특정 세력에 상당히 헌신할 수도 있겠죠.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좀 봤습니다. 구미가 고향이고요. 이러저러한 보직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거는 특별한 거 없고 눈에 띄는 거는 2012년 이분이 부천지청에 근무했을 때인데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기소 청탁을 자신에게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공개돼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2011년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분이 하는 거죠. 2005년 김재호 판사,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죠.
나경원 의원의 부인인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김모 씨를 기소만 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이 방송 공동 진행자인 주진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죠. 그래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들어갔는데 이때 박은정 부천지청에 있던 검사가 내가 그런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검사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진술서를 서울경찰청에 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제 또 낙검수가 보도를 한 거죠. 낙검수는 박은정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다며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니까 박 검사는 사표를 냈는데 대검은 반려했죠. 그리고 이제 박 검사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낙검수 주시 측에서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박 검사와 가까운 사람이 주진우 씨와 가깝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박 검사는요. 그분의 남편은 이종근 씨인데 이분도 검사입니다. 근데 이종근 씨는 대검 형사부장인데 대표적인 심재철 국장만큼이나 대표적인 친여권 검사입니다.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때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했었죠. 네, 이렇습니다. 어쨌든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검찰 내부 메신저로 윤 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대면 감찰 조사를 해야 되겠다. 윤석열 총장을. 날짜를 달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11월 16일. 그리고 다음날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 나와 있는 이정화, 윤인식 두 평검사를 윤석열 총장에게 보내 공문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11월 19일 2시 대검에서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할 테니 조사실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 자료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요걸 한 이유로 삼아서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뭐 직무 배제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윤 총장이 맞붙으니까 바로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고검장, 대검에서도 부장검사들이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네, 60곳 대검을 포함해서 지검과 지청이 60곳인데 59군데가 일어나서 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했고요. 마지막 하나가 부산 서부지청인가 하는데 거기도 곧 발표한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까 말한 대로 윙크하고 있습니다. 윙크.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또 이거 가지고 또 방방 뜰라 추 장관.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 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조직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싹 김을 뺀 다음에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하여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죠. 6개를 던져놓고 한 개만 내밀고 있는데 한 개도 막상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나온 게 없죠. 근데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렇게 추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날 법무부 검찰국 산하에 있는 평검사 10명이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서 추 장관 지시가 부당하다 제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종의 반란인 거죠. 네. 그리고 검찰에 있다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명령을 받은 김영규 인천지검 1부장은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원대 복귀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는 230명 정도의 검사가 있는데 이성윤 지검장 또 1, 2, 3, 4 차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추 장관 지시에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검을 포함해서 60개 지검 지청 가운데 59곳에서 반대声明이 나왔고요. 내지 않은 부산 서부지청도 곧 낼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을 한자로 법법자에다가 춤출 무자, 여자 부자, 아주 경치가 좀 볼만하다 할 때 장관이네 하고 비아냥거리죠. 법무부 장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비아냥이 나온 거는 법무부와 검찰 충돌 때문인데, 이 충돌이 주말을 맞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주말을 맞으면서 일단 소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강.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왜 우리를 추 장관은 배제하고 마음대로 감찰했느냐라고 이제 감찰위원회가 뭘 따지겠죠. 그걸 따지거나 또는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을 냈으니까 그 신문이 열려야 다시 재현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차분해질 겁니다. 이미 다 밝혔으니까. 자, 이제 봅시다. 문정권은 검사들이 이 정도 반발할 거 예상 못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발한다고 이거 무서워하고 물러날 정권으로 보세요. 그랬으면 벌써 물러났죠. 박근혜 같았으면 벌써 물러났죠. 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하다가. 윤석열 씨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돌아선 게 이낙연 씨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싸움의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갖고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려고 할 겁니다. 아마 이걸 준 패스트 트랙으로 태울 겁니다. 그리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거죠. 공수처가 뜨면 검찰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는 대공수사권을 빼앗아서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잘 따르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종종 민중의 몽둥이로 작동하는 경찰을 강화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경찰과 공수처로 짓누르겠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지만 민주주의 하자는 게 늘 민주화했다는데 민주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순치하는 사법 정보기관을 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윤 배틀을 이어가면은 전국의 검사는 추윤 배틀이 세지면은 검사들은 검찰의 법치를 지켜야 되니까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응도 못하고 대응할 권리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일부일 뿐이니까 가타부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정부는 윤 총장을 풀어줘도 되고 안 풀어줘도 됩니다. 공수처 있으면은 검찰은 껍데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검찰은 형사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특수부, 강력부는 공수처로 다 간 셈이니까 형사부야 경찰이 수사한 거 기소나 하는 건데 별 필요 없다고 딱 볼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낸 소송은 본안 소송까지 갈 테니까 본안 소송은 윤 총장 임기 채울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이렇게 전론발의로 만들어 놓고 검찰은 존재하든 말든 처박아 두고 공수처만으로 자기네가 원하는 사정 국면을 만들 겁니다. 네. 검찰은 고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권력은 공수처로 쫙 이동합니다. 그때 주목받는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검찰 담당관 그런 생각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뜻을 펴고자 했던 검사들은 허탈해지고 좀 분노가 올라오겠죠. 비유하게 되면은 불안에 빠진 배는 막 난파된 것 같은데 배를 이렇게 조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런 난파선이 되는 겁니다. 선장인 윤석열 씨는 이미 치명타를 맞았잖아요. 직무배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추스리는데 급급합니다. 선장이 유고된 검찰혼은 침몰하지 않아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갈 겁니다. 그럼 우왕좌왕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쩔쩔매는 거죠. 그 사이에 공수처는 신나게 쫙 가버립니다. 어디론가 원하는 곳으로.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나올 거고 그럼 배신을 하는 자가 나오겠죠. 아니면 옷이나 옷 벗고 나가고 변호사나 하겠다는 검사도 나오니까 점점 남아있는 사람들만 무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검찰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지기 전에 특수부가 무너졌고요. 특수부가 무너지기 전에 이 정권이 뭘 무너뜨렸습니까? 검찰 공안을 무너뜨렸죠. 우리 체제를 지키는 팀들을. 그리고 우리 국정원은 국내외 수사기관인데 그중에 핵심이 대공인데 대공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국정원을 해외정보기관으로 바꾸겠다 그러는데 그럼 대공이 무너지죠. 네? 국가정보원에서는 대공이고
검찰에선 공안이고 기무에서는 뭡니까? 대공처였나요? 그것도 이미 기능을 확 줄였죠. 그리고 경찰에만 이제 안보 이제 대공수사하는 팀들을 보안이라 그러는 걸 안보수사본부를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안보수사본부를 만들겠지만 그것이 과연 국정원이나 그만큼 대공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의문점입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의 대공과 보안은 뚫린 겁니다. 이것을 민주화로 보는 세력이 권력을 잡은 탓입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뭐 매일 감염자가 발표됩니다. 사람들은 감염이 들어와 거리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또 날씨도 춥습니다. 제가 늘 지켜보지만 겨울에는 시위를 못해요. 보통 한 4월부터 시위가 나와서 5월, 6월이 절정입니다. 야, 정말 문재인 대통령 운이 좋습니다. 진중권 씨가 전생에 나라를 3번 구한 분이 아니냐 그랬는데 5번 구한 분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했을 때 악마 엘바섬을 탈출했다라는 제목을 프랑스 언론이 뽑았었죠. 근데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하자 황제 드디어 파리에 들어오셨다라고 제목을 뽑았다. 그만큼 권력에 취약한 게 언론이라 그랬는데 아마 우리 언론도 공수처가 출범하고 경찰이 강력해지고 또 국세청을 동원해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또 깨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오는 게 민주주의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좋은 때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주사파라든지 PD계열도 있겠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던 나라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헌법 체제를 이용해서 가장 악마적인 정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나치의 히틀러였습니다. 일본도 2차 대전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인가요? 동조 연기. 그 쇼와 천황 때 나왔는데 그 전에 일본 천황이 대정인데 대정 때는 민주주의가 가장 극성했어요. 일본 역사에서 대정 데모크라시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로 걸었거든요. 그러한 일본이 순식간에 군국주의로 흘러갑니다. 네. 민주국가라도 아차하는 사이에 흘러갑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아차하는 사이에 독재와 전제주의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막으려면은 누군가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 핵심을 우리 검사들 중에 누군가가 좀 간부해야 되겠죠. 법무부가 검찰에서 가져간 특활비 사용을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요체입니다. 성명이나 발표하는 거는 근심과 걱정으로 전쟁이 일어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발상과 비슷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총칼을 들고 나가야 되고 아무데나 가서 조제랑 황갈 쓰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엎드려서 적 수뇌부를 저격하는 또는 적 핵심부를 날리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절대로 윙크는 하고 있겠죠. 미안하다 하는 척.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깜짝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쩔쩔매는 사이에 중국의 왕위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서 주나라를 후려쳤습니다. 어차피 친미 정권이니까 한번 뻔때를 보인 거죠. 까불지 말라고. 국제정치는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안 싸움만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연작처당. 초가집에 불이 났는데 지붕 밑에 있는 제비하고 참새는 짹짹거리기나 하고 있다는 거죠. 불 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싸움이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치를 잘할 자신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포기해도 국내의 권력 투쟁만은 절대로 포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검사들은 성명이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자들도 사실 지금 누ух허니 서서 방관자적으로 보고만 있는 거죠. 약간 감정을 넣어서 이건 아니니까 그 정도 보도하고 있는데 또 꽝 하면 움츠러들 겁니다. 이런 거로는 민주주의를 못 지킵니다. 일단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 이런 성명이나 발표하지 말고 법무부 특활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